그 진화론을 보시면 그 침팬지 몸에 그 찰스 다윈 얼굴을 이렇게 붙여놓은 그림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이 뭘 뜻하냐면 인간과 동물을 찰스 다윈이 진화론으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동물은 동물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인간은 이제 신을 닮은 이제 형상을 갖고 있는 생명체고, 이제 동물은 동물,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 놓았거든요. 그거를 찰스 다윈이 진화론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찰스 다윈 보고 원숭이라고 이렇게 놀렸거든요. 그런 조롱하는 이미지가 그 그림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랑 그 하늘과 이제 땅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뭐 달들의 운동이라든가 태양의 운동을 이 동그랗게 돌잖아요. 돌고 돌고 돌잖아요. 이런 원운동을 이제 하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운동 법칙은 뭐 힘을 가해야 이제 움직이고, 또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정지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늘과 땅의 운동 법칙을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과 달이 지구로 떨어지는 것이 같다라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얘기를 했잖아요. 뉴턴이 한 게 뭐냐면 하늘의 운동 법칙과 땅의 운동 법칙을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죠. 그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우주 법칙을 뉴턴이 이제 정리를 했고, 뉴턴의 법칙대로 이제 사람들이 다 믿고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에 아인슈타인이 또 등장을 하죠. 아인슈타인 전까지만 해도 시간과 공간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이고 공간은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걸 합쳐놓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리해 놓은 거를 다시 합쳐 놓은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과학사에는 정말 흔하거든요. 우리 주변을 보면 식물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나 동물 같은 생명체들이 있고요. 행성이나 구름, 돌, 뭐 컴퓨터, 물, 서랍장, 스탠드, 의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식물의 구성을 보면 뭐 뿌리나 줄기나 열매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잖아요. 식물의 구성품들을 확대해 보면 식물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식물 세포는 이런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분자는 또 이런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간도 분리를 해보면 이런 장기를 가지고 있고요. 장기를 확대해 보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포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분자는 또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름과 돌이나 이런 것들도 확대해 보면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원자의 조립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자의 종류는 모두 92가지가 돼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92가지의 원소들의 조립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소들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습니다. 이 모습은 초신성 폭발인데요. 별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에는 좀 붉은 빛이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약간 노란색 빛이 보여요. 이렇게 컬러가 다양한 이유는 이 별이 다양한 원소를 품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 별이 죽을 때 이런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어내고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 원소들은 우주로 퍼지고요. 그렇게 퍼진 원소들은 새로 태어난 별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별은 그 원소들로 지구나 화성 같은 행성들을 만들고요. 행성에서 그 원소들을 재료로 식물이 자라고 생명이 태어나고 뭐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런 작업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주는 이 순환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양의 기운이 뿜는 기운이라면
음의 기운은 이걸 수렴하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식물과 사람 있으면요, 얘가 이 산소를 내뱉고요,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수렴하고, 산소를 내뱉고 수렴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인간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이 배변을 해요. 그러면은 그 배분을 식물은 다시 영양소로 삼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영양소로 삼은 걸 다시 열매가 되는 거죠. 내뱉고 받아들이고, 내뱉고 받아들이고, 이게 음양의 이치인 거죠. 뜨거운 기운과 그리고 차가운 기운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이 뜨거운 기운이 이 지점은 봄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은 여름이 되고요. 그리고 뜨거운 기운이 지고 차가운 기운이 올라갈 때쯤이 되면 이제 가을이 되고요. 차가운 기운이 정점에 이르게 되면 겨울이 돼요. 이 계절마다 인간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는 몸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수분이 증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때 제철 과일은 수박이나 참외 같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가운 기운이 상승하는 이 가을 시점쯤 있잖아요. 이때가 되면은 이제 겨울을 맞이해야 되니까 이제 뜨거운 기운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때 식물은 감자나 고구마나 밤 이런 것들이 가을에 제철 음식이 되는 거예요. 식물은 인간에게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그 계절에 맞게도 완벽하게 보완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중에 모양으로도 그 인간의 장기를 닮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두 같은 경우에 뇌를 닮았고요.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심장을 닮았어요. 모양 형상 자체가. 강낭콩 같은 경우는 콩팥을 닮았잖아요. 그렇게 닮은 것들이 또 그 부위에 좋아요. 그죠? 그 부위에 영양소가 되고 그 부위를, 그 장기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은 70% 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물은 항상 깨끗하게 해주고 맑게 해줘야 돼요. 또 혈액도 대부분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은 항상 맑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다에 사는 해삼이나 미역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런 것들만 봐도 자연과 인간은 이 상생하는 음양의 이치가 확실한 증거고요. 그리고 자연이 곧 인간이고 인간이 곧 자연이고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이런 특징과 인간을 엮어서 만든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이 이 주역의 음양 이치를 기반으로 인간은 뭐 남자와 여자, 그리고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몸에 열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사람에 따라, 체질에 따라 다르게 처방을 하거든요. 그 책이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은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 놓은 학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